왔어? 오태호, 나 좀 살려주라. 잠시 후 열혈경찰 지역도 2차 묵관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데 예, 팀장님. 병원 가서 피해자 상황 확인하고 사건 우리 광수대 쪽으로 돌려. 관할 애들 절대 사건에 껴들지 못하게. 알았어? 나머진 내가 도착하는 대로 처리할 테니까. 끊어. 어찌된 일인지 팀장은 자꾸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구조 당시 현장 상황은요? 워낙 환자가 위중한 상황이라 현장 신경 쓸 새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할 거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피해자 상태. 내장 파열이 심합니다. 살았냐고 임마! 예, 일단 목숨은 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됐고. 그 관할 애들 단속은 제대로 했지? 예, 아무것도 하지 마. 괜히 나대서 일 망치지 말라고. 단순 폭행 아니에요. 말 못 알아들어? 설치지 말라고 이 새끼야. 끊어.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지역이 아니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위급 상황이라 제가 직접 119에 연락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과다출혈 상황이었고 코피 좀 흘렸다고 과다출혈이 오진 않습니다. 최초 신고자 조사가 계속되던 그때 야, 오지요. TJ그룹과 결탁한 최용근 팀장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신고자 되십니까? 예. 너 나가 있어. 나머지 신은 내가 받을 테니까. 팀장님, 예. 저 형사분 관리 안 되는 새끼죠. 지역은 피해자를 찾아가 봤지만 말하기 불편하시면 제 질문에 맞다 안 맞다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범인 얼굴은 보셨습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았고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게 사건을 조사하려던 지역은 강제 휴직을 당하게 되는데 김민지 환자는요? 1시간 전쯤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혹시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내는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병원이에요. 심지어 피해자까지 미국으로 이송되어 버리자 일개 경찰인 지역은 심한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2년 뒤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안일한 대처로 경찰이 신뢰를 잃어가는 가운데 지역은 베테랑 파트너 도창과 함께 연쇄살인범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망원경으로 본다고 보이냐? 보여요, 밤에도. 잠복이 계속되던 그때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고 내려가자. 잠시 볼일을 보러 갔던 동료 형사가 멧돼지를 물고 오며 상황은 개판이 나버리게 됩니다.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지역은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는데 누구신데 이렇게 알겠어. 인천 사무소 강력이 팀 오지요. 하필 용의자를 검거한 장소에는 살벌한 시체가 있었습니다. 훔치는 거 봤어요? 아니면 뭐 내가 저 훔쳤다는 증거 있어요? 하지만 절도범을 잡범이라 판단한 도창은 용의자를 그냥 풀어줘 버렸습니다. 신원주의 해봤어? 예, 증거 없어요. 3일 줄게. 그 안에 네가 훔친 인삼 도로 밭에 갖다 놔. 팔아먹었으면 다시 사서 갖다 놔. 어? 3일 줄게. 가. 예? 가라고 임마 이씨. 그렇게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새끼 잡을 놈 우리밖에 없어.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지역과 도창이 소속되어 있는 인천 서부경찰서와 광수되어 치열한 기싸움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천 서부서 강력이 팀 장 우봉식입니다. 그러세요. 저희 관할이고 신고 접수도 저희 쪽에 먼저 들어온 거라. 저희 쪽 협조 요청이 있을 때까지 서해가 대기하세요. 괜히 수사에 혼선만 생깁니다. 서장은 도창이 풀어준 용의자를 잡아오라며 강력 2팀을 압박했고 만약 그놈이 범인인데 나중에 왜 풀어줬냐면 어떡할 건데? 방법 없어. 김영복이 다시 잡아와. 무슨 수를 써서든 잡아와.
광수대 애들이 냄새 맡고 먼저 그놈 잡는 사태가 벌어진다. 억울하지 않겠냐? 25년 경찰 일 헤쳐먹은 나랑 동시에 옷을 벗는다는 게? 그렇게 형사들은 다시 용의자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는 얘기했습니까? 글쎄 뭐 배달일 말고는 뭐. 알겠습니다. 혹시 지나다 보시면 꼭 좀 연락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같은 시각 현장 근처 방범용 CCTV에 찍힌 겁니다. 방향이 현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번호는 그 식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수대 형사들도 용의자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일마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한 셔츠 싸그리 다 구해. 구해가 셔츠 단추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단추하고 비교해. 한편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TJ그룹의 회장 천성대는 실형을 받게 되고 피고인 천성대에 대해 징역 7년에 처하고 법정 구속을 명한다. 천성대의 사위이자 법무팀장인 우태호는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오태호,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봐라. 저희 쪽 기밀 정보가 새나간 것 같습니다. 유출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지금 네 남편이 하는 말 내가 믿어도 되는 거냐? 이 사람 회장님 가족이잖아요. 믿으셔야죠. 같은 시각 드디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피해자 신원 밝혀졌어요. 피해자는 TJ그룹 법무팀의 직원이었고 TJ그룹과 오랜 악연이 있었던 지역은 반드시 진범을 잡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태호는 직원의 살해 소식을 모르고 있었죠. 예, 최 과장님. 혹시 정희주 씨 출근했습니까? 그 친구 살해됐습니다. 연쇄살인범 소행이라고 하네요. 일단 경찰에 연락해서 저희 팀 직원인 거 최대한 노출 안 되게 하세요. 언론에서 회장님 사건과 함부로 연계해 줄 소리가 있습니다. 얼마 뒤 여기는 어쩐 일로? 또 광수대가 찾아와 도창을 못살게 굴었고 경화였었습니다. 제가 이해해야지. 결국 또다시 기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충 보고 받으셨겠지만 야 막내 뭐하냐? 그 서울에서 귀한 손님 오셨는데 커피라도 대접을 해야지 마. 알겠습니다. 마음 끼나. 아무 끼나는 예, 없어요. 그럼 둘 다 커피 주이소. 야, 좀 친절하게 좀 대해드려라. 내 군말 안 할게요. 김영복이 자료 우리한테 넘기소. 광수대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넨 그때 약속 드립니다. 일동 주목! 듬직한 서장님이 나타났고 금방 잡는다며? 예? 인삼절도범 임마! 예. 그게 그 서장은 사건을 인삼밭 절도 사건으로 축소해버리며 수사의 주도권을 가져와 주었습니다. 꼭 잡아라. 그 인삼밭 삼촌이 나 대학 들어갈 때 인삼 팔아서 입학금 내주신 분이야.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긴 웬일로? 이분들도 그 김영복이를 찾으신답니다. 서울 광수대에서도 우리 삼촌 인삼밭 절도범 찾으시나? 같은 시각 우태호는 피해자의 기사를 보며 눈물을 흘리나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는데 다음날 두 형사는 용의자를 찾아갔고 그렇게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토바이로 도망을 치던 용의자는 결국 아스팔트에 갈려버렸고 형보가 너 보험 사기 때문에 쫓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내 말 들어봐. 너 보험 사기 때문에 쫓는 거 아니야 임마. 개소리하지 마, 이 짬새들아! 그렇게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힘들 것 같은데요. 그때 도둑맞은 인삼이 원상복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 이는 용의자가 단순한 절도범이었다는 뜻이었죠. 도둑맞은 인삼 개수하고 이게 거의 똑같아요. 3일 줄게. 그 안에 네가 훔친 인삼 도로 밭에 갖다 놔. 예? 김영복 그놈이 갖다 놓은 거야. 그쪽에 다시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문자 왔어요. 사망했답니다.
하지만 진범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서장은 유령 용의자를 잡았다며 팀원들을 치하했고 용의자 김영복은 저희 강력팀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도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공을 뺏겨버린 광수는 깊은 빡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입수한 김영복에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없으시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그렇게 도창은 복잡한 신경으로 팀원들과 함께 표창장까지 받게 되는데 이에 표창을 수여함. 인천 서부경찰서 경찰서장 문상범. 왜들 그렇게 오바를 하냐? 뻔히들 알면서. 그때 피해자 희주의 할아버지가 나타났고 여기가 저 강력이 이 팀 맞나요?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억울하게 죽은 정희주 할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 손녀애가 조금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은 팀원들은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누굽니까? 청와대 우리 쪽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우태호는 피해자 희주와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과거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우태호는 희주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갖고 도망치라고 지시했고 네, 팀장님. 네, 사무실입니다. 말씀하세요. 빨리 내 방으로 가. 빨리. 네, 금고 찾았어요. 그 노트북 들고 빨리 빠져나와. 절대 발각되지 않게 조심하고 노트북은 무조건 폐기해. 희주는 그 길로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만 것이었죠. 우연인가? 같은 시각 여기. 찝찝한 기분을 뒤로하고 회식을 즐기는 팀원들. 한 번 더 건배! 회식 도중 지혁은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고 다들 휴가는 뒤로 좀 미루는 게 어떨까요? 김영복은 절도범이지 연쇄살인범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연쇄살인범 잡아야죠. 마무리 짓자며. 절도 사건은 마무리 짓고 연쇄살인범 수사는 새로 시작해야죠. 야 오지요.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애들이 벌써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어. 우리가 누구야? 그렇게 강력이 팀 팀원들은 다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다음날 TJ그룹 본사를 찾아간 지혁은 예전 팀장과 재회했고 여기 있던 것들은 다 치운 건가요? 아, 네. 정희주 씨 집으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근데 뭐 어쩐 일이야? 정혜주 씨 사건 때문에 온 거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정혜주 씨 사건은 서울 광수대에서 종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별개의 사건을 쫓고 있는데 그게 이 사건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년 전 폭행 사건의 진범인 천상호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다 모여 있었네. 하지만 서장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려는 팀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연쇄살인 사건 진범 찾으면 그때 다시 주세요. 나 술 먹고 객기 부린 걸로 알게. 김영복이는 연쇄살인범이 아니에요. 서울 광수대에서 증거 찾아냈잖아. 광수대 그놈들이 김영복이를 살인범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사건 다시 입에 올리기만 해. 강도창, 네 밑에 애들 평생 너 욕하면서 살게 해줄 거야. 애들 인생 조져가면서까지 무리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오지혁 얘가 문제죠. 오지혁이가 왜? 얘는요 자기 통장에 월급이 얼마나 찍히는지도 몰라요. 생활에 불편할 게 전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놈이 맘먹고 아까 그 얘기하고 모은 자료까지 덧붙여서 언론에 떠버리게 되면 범인 우리가 잡았다고 언론 브리핑까지 한 서장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다. 저는 체질상 장난 같은 거 못 치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두 형사는 우여곡절 끝에 재수사를 허락받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우태호는 아내인 나나를 찾아갔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나 당신한테 좀 미안한 짓을 했어. 애를 지웠어. 하기는 너 다 낳고 난 다음에 가져도 늦지 않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같은 시각 도창과 지혁은 희주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았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리. 잠깐만 계세요. 아직 진범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지역은 무작정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시죠? 형사입니다. 트렁크 좀 모아도 될까요? 네. 하지만 결국 허탕을 쳐버리고 말았고 뛰어오는 사람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광수대도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 좀 하죠. 당신이 이 사건 따로 파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뭔가 있으니까 여기 와본 거 아닌가? 솔직히 얘기해. 당신들 이번 사건 저지른 놈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김영복이 진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내 사건이야. 당신들 사건이 아니야. 당신들이 우리한테 넘겼으면은 가는 안 죽었어. 뭐 이 새끼가 이게 이번에도 성과만을 생각하는 광수대의 모습에 결국 도창은 폭발해버리는데 가요. 이게 왜 네 사건이야 이 새끼야? 다음날 상호동이라고 하셨죠? 강력 2팀은 택배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하며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있네요. 아무리 돌려봐도 뭐가 없는데요. 잠깐만 뒤로 돌려보세요. 그렇게 가방을 메고 있는 범인의 뒷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방이에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정체는 마을 버스 기사 이성군이었습니다. 아직 이성군이 진범임을 모르는 형사들은 블랙박스 속 찍힌 가방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데 예, 기억이 나요. 저 혹시 이런 가방 맨 사람이 거기서 내린 건 기억하세요? 승객 있는 가방까지는 기억을 못하죠. 그럼 어젯밤 이 학생이 내리기 전에 거기서 혼자 내린 남성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 기억보다는 버스 CCTV를 확인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는 광수대 역시 마찬가지였고 범인의 가방이야. 일단 여기에 집중해. 단 수사 범위를 좁힌다. 피해자 박선미 주변 인물로 한정하고 수사해. 알았나? 알겠습니다. 아직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가족의 심정은 무너져만 내렸습니다. 그렇게 밤낮없는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성군은 피해자 친구의 가방에 손을 대게 되는데 광수대가 먼저 이성군이 판 덫을 물어버렸고 팀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그렇게 진범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친구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같이 좀 가주셔야겠네요. 왜요? 같은 시각 이성군은 도창과 지역에게도 약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 보니까 이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검은 가방을 기억하세요? 예,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가방을 맨 승객을 보셨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기억을 하셨습니까? 아, 그리고 그때는 승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 말고는. 두 사람? 나 내릴 거야. 따라내리자. 너하고 나 그냥 과동기 사이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기사님, 죄송한데 문 좀 다시 열어주실래요? 혹시나 그 여학생이 해코지 당할까 싶어서 지켜봤죠. 아, 예. 아, 저 형사님. 제가 한 얘기 때문에 그 남학생 의심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좀 더 두고 봐야죠. 걱정이 돼서요. 그렇게 이성군이 사탄 뺨치는 메소드 연기를 펼치는 동안 이거 살해된 박선미 핸드폰이야. 광수도의 삽질은 계속되고 있었고 몰라요. 진짜 전 몰라요. 지발로 네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진짜 전 죽기 전에 네가 죽였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선배 왜 죽여요? 전 선배 좋아했어요. 걔 너 싫어한 거 아니야? 말 안 들으니까 죽인 거잖아. 아니에요. 그날 밤 아저씨 세무 주세요. 다운정 주장에 세워드릴게요. 빨리 세워. 아저씨 빨리 안 세워. 이성군은 또 다른 희생양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요. 아저씨 땡큐. 한편 나나는 경쟁기업 맥킨의 대표이자 동창인 마이클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잠시만 나 통화 좀 하고 갈게. 잘 가 있어. 뭐해 거기서? 이 모습을 직관한 우태호는 천성대 회장을 구속시킨 인물이 나나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얼마 뒤 그러니까 그날 혼자 방에서 술을 먹었다. 응? 우리 이쯤에서 서로 좋은 쪽으로 마무리 짓자. 응?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다. 그렇게 할게요. 뭘 어떻게 해? 그냥 형사님 말 그대로 내가 했다고 얘기할게요. 결국 무고한 친구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되지만 여기가 어디예요? 이 억울한 태도는 누가 봐도 범인의 모습이 아니었고 아니요 안 가요. 치웠으니까 그냥 가서 확인만 해. 저 안 가요. 야! 그렇게 광수대 팀장이 깊은 현타를 느끼는 동안 강릉이 팀 동욱은 우연히 피해자들의 동선과 버스 노선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저희가 각 피해자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가방 주인을 찾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건 여기 서울동 중심으로 확대한 지도고요. 근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타고 다녔던 버스 노선표를 그려볼게요. 그렇게 지역은 이성군의 실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범인이 버스를 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은 눈에 띄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지 않았겠어? 버스 CCTV에 찍혀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버스 기사. 잠시 후 형사들은 이성군의 집에 도착했지만 아직 숨 붙어있지. 그렇게 이성군이 범행 장소로 향하는 동안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형사들도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버스가 방금 하이패스로 통과한 기록이 나서요. 어디야? 강화도 쪽이요. 이성군은 경찰이 코앞까지 쫓아온 줄도 모른 채 범행을 시작하려 하는데 너무 겁먹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어. 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줄게. 정말요? 그럼 일단 일어나 봐. 일어나 보라고. 화나게 하지 말고 빨리. 뒤돌아. 네? 뒤돌아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란 말이야. 네 말에 진심이 느껴지면 나 조용히 돌아서 내려갈게.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남들한테 피해만 주고.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려던 그때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고
도망치던 피해자는 결국 잡혀버리고 말았는데 그 순간 도창이 나타나고 이성군! 이성군은 경찰을 피해 다시 도주하게 됩니다. 피해자 확보했고 범인은 도주 중이다. 산 전체 봉쇄하고 남은 인력 산 쪽으로 모두 투입해.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자 이성군은 최후의 수단을 써버리는데 이게 누구야? 에이. 앞으로 나와. 누구세요? 손들어. 무슨 일이신데요? 움직이지 말고 손 들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씨. 알았어요. 이성군 체포했습니다. 약물 복용에 이어 정신이 이상한 척 연기까지 시전하는 이성군. 이성군, 너 일부러 그러는 거냐? 여기가 어디야? 누구세요, 아저씨들은? 날 몰라. 정신 못 차려? 쇼하지 마라. 산속에서 요리조리 도망까지 다녔고. 아니 도대체 내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 새끼가 진짜. 양성 떴습니다. 진짜로 한 거예요, 이 새끼. 이 쓰레기 같은 놈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걔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천천히 신문하시죠. 아주 천천히. 그 형사 새끼가 뭐야, 이씨. 이 동네 형사 새끼 주제. 아픈 건 좀 나았어? 나나는 이복 오빠인 천성우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드러냈는데 마이클 차는 왜 만나?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야. 만나서도 별 얘기 안 했고. 그 친구 맥힌코리아 대표야. 우리랑 엮인 게 많아. 나한테는 그냥 대학 동창일 뿐이야. 민감한 시기잖아. 조심해야지. 오빠가 나 감시하라고 한 거야? 내가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이라도 하라고. 내가 묻잖아. 나 감시하라고 한 사람이 천상우냐고. 아니야. 오빠는 내가 뭘 해도 의심하는 사람이야. 어릴 때 내가 식탁에서 포크만 들고 있어도 그 포크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의심했으니까. 그 인간과 엄마가 다르다니 이거 하나로. 왜 미국으로 도망갔는지 알아? 밤마다 날 찾아와 목을 졸랐어 그 인간이. 커피 고마웠어. 같은 시각 이성군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왜 그랬어? 왜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여자들을 죽였냐? 이유가 뭐냐?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널 숲속에서 봤는데. 지역은 이성군의 자존심을 건들며 자백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김영복이 연쇄살인범이 된 게 마음에 안 들었잖아. 네가 진짜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 하지만 역시 이성군은 만만하지 않았고 범인 잡혔나요? 여태 못 잡았어요? 설상가상 광수대까지 찾아오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서울 광수대 팀장이 왔는데요. 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 용건만 말할게요. 넘기세요. 쪽팔리지 않으세요? 뭐라 그랬냐? 그렇게 도창은 부실수에 대한 사과를 조건으로 걸고 이성군을 광수대에 넘겨주게 되는데 이성군 데려가. 형님. 체면 치료는 하게 해야지. 단 조건이 있어. 이성군이 진짜 범인이야. 인정하고 니들이 살인범으로 모은 김영복 그리고 김영복 어머님께 정식으로 사과해. 예. 너무 능숙했어요. 하지만 종결된 수사를 무드려 했던 광수대는 이성군을 진범이 아닌 모항범으로 몰고 가려 했고 그냥 사람 죽이는 게 매일 하는 일과처럼 느껴졌달까? 진짜 자꾸 떠올라요. 어때 네 생각은? 네가 언론에 떠벌린 것처럼 이성군이가 모방범이 맞는 거야?
어떻게든 이성곤이하고 입을 맞춰 그놈이 모방범이 돼야 돼. 같은 시각 이성곤의 자백을 유도해야 했던 도창과 지혁은 이성곤의 이복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And he's the brother you separated from when you're little? Him and I, we're not actual siblings. I really don't want to talk about him. You understand, don't you? 그렇게 두 사람은 별 소득 없이 짧은 만남을 끝내게 되는데 한편 나나는 오늘도 천상우와 살벌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실형을 받기 전에 법무팀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 알고 있지? 그놈 만약에 그 증거가 우리 법무팀에서 검찰 쪽으로 넘어간 자료라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면? 오빠가 얼마 전 일본에서 사업 벌리다가 크게 깨진 걸 알고 있더라고. 2년 전에 오빠가 사고 친 걸 우 팀장이 덮어준 것도 모르고 있고. 아버지 못 본 지 오래됐다. 조만간 남매가 손잡고 면회나 한번 가자. 천상우를 보낸 나나는 과거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는데 응, 엄마. 이번에 미국 가면 다시 오지 마. 도망쳐. 엄마, 괜찮아? 난 엄마처럼 도망가지 않아. 살아남을 거야. 끝까지. 다음날 지혁과 도창은 출국을 앞둔 이성곤의 여동생을 다시 찾았고 미국 가서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살인자 여동생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 여동생은 이성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놓게 됩니다. 죄송해요. I lied to you too. 아버지가 이발사를 하셨지. 네가 어릴 때 겪었던 그 나쁜 기억 때문이었어, 그치? 이게 다 걔하고 걔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왜 나만 이러고 당하고 살아야 돼요? 왜? 과거 의처증이 심각했던 이성곤의 아빠는 우발적으로 아내를 죽이게 되었고 이제 속을 털어놔. 하지만 이성곤은 이번에도 범죄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때마침 광수대가 이성곤을 데려가 버리며 수사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제 이분들을 다시 만날 일은 없는 거죠? 예상대로 광수는 이성곤을 모방범으로 만들기 위한 더러운 작전을 시작했는데 김영복의 수법을 따라 모방 범죄를 저질렀던 거고. 이성곤 씨, 당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나 더. 당신이 원하면은 전문가에게 정신감정 의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놈 괜히 검사 앞에서 엉뚱한 소리 짓거리는 거 아니야? 안 할 겁니다. 지금 저만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거든요. 우짜동동 살아서 빠져나가야 한다. 또 사람을 죽인다. 한편 이번엔 부회장 천상우에게 맥킨의 공격이 들어오고 1시간 뒤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 내용이 방영될 겁니다. 대체 어떤 놈이야? 내 약점을 파고드는 놈이. 맥퀸. 야, 옥태호. 나 좀 살려줘라. 시간을 줄여야겠다. 에? TJ가 갑자기 우리 앞뒤 프로그램에 광고를 엄청나게 갖다 붙여놨어. 이를 수습한 우태호는 TJ그룹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 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막았다. 막아야 했어.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염두에 둔 상대가 천상우가 아니라 회장님이니? 그건 진짜 미친 짓이야. 오빠 도와준 거 동생 입장에서 고마워. 같은 시각 유가족은 도창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는데 그럼 그 이성곤이라는 사람이 범인이 맞나요? 아니면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인범 흉내를 낸 건가요? 그놈이 우리 희주도 죽였나요? 답답한 건 도창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람이 범인이란 확신이 있으니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유가족 할아버지에게 짜증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몰라요, 몰라. 나도 몰라요. 아무도 그놈이 진짜 범인일지라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마음을 다잡은 도창은 서장에게 헬프를 요청했고 넌 이성곤이가 입을 열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냐? 한 10%. 그래서 본청 간부들 엿을 지대로 먹였어. 그랬을 때 내가 경무관으로 승진할 확률은? 그건 한 3%. 팀장님, 이번 일이 성공해서 서장님이 우리 형사들에게 존경받는 총경님으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은 90. 아이고. 그렇게 서장의 도움으로 도창과 지역은 다시 이성곤을 취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양반들 와 저리 집착하는지. 우리 중에 저 친구 통제할 경찰 아무도 없어요. 들어봐. 여동생의 말에 이성곤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다 떠들으라고 해. 그래 안 와. 아니 못 와. 죽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But I'm sorry I left him when I remember how much he cared for me. 정희주 28세 회사원. 정희주는 그 버스에 탄 적이 없어. 저런 애는 빨간 립스틱이 안 어울려. 난 놈이 죽인 거야. 그렇게 이성곤이 정의주를 제외한 모든 살인죄를 인정하며 수사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TJ그룹 법무팀 소속이었던 피해자 정의주에 대한 수사만 남은 상황. 시중 물건이라고 회사에서 보내준 거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 끝나면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창은 유가족과의 오해를 풀게 됩니다. 저번에 제가 좀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길 택해줘서 고맙소.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겁니다. 한편 손발에 묶인 천성대 회장은 TJ그룹을 살리기 위해 후계자를 정하려 하는데 앞으로 날 구하려고 애쓰지 마. TJ의 얼굴을 바꾼다. 천성대의 원픽은 천상우였고 그래야 TJ가 살아. 후계자로 낙점되지 못한 나나는 깊은 빡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같은 시각 형사들은 사건 당일 정의주가 빼돌린 노트북에 대해 알게 되는데 그날 우태호가 정의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금고에서 정의주가 뭔가를 빼냈다는 거. 그렇게 지역은 정의주와 자주 연락을 나눴던 대포폰에 전화를 걸어보았고 대포폰 같은데요? 해봐.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다. 그 대포폰의 주인은 바로 천상우였습니다. 전원 껐어요. 방금 전에 켜져 있었지? 네. 수신 장소 확인할 수 있지? 그날 저녁 도청은 팀원들과 자신의 승진 소식을 듣게 되는데 난 틀렸고 도창이 넌 승진해야지. 경기 본청 쪽 공안과 정보과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 팀장급으로 가게 될 거야. 청장이 직접 지시한 거야. 이 팀 나머지 애들도 원하면 어디든 다 보내준대. 사실 이는 강력이 팀의 수사를 막으려는 TJ그룹의 더러운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죠. 찢어놓겠다는 거잖아. 수사에 힘 빼자는 개수작이잖아. 야, 이러는 거 아니야. 야야, 냅둬. 앉아. 다음날 뿔뿔이 흩어질 수 없었던 강력이팀 형사들은 결국 미친 빌드업을 시작하는데 작전은 고위층 자제들의 과자 파티 현장 급습이었고 여러분들 상승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사들의 승진은 모두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번 건 출연진이 버라이어티어다. 이건 누가 찍었냐? 저 바디캠을 찍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것도 너냐? 아니요, 제가 올렸습니다. 전화통에 불이 난다, 불이. 다 내가 존댓말 써야 되는 분들 전화야. 우 팀장. 예. 내가 경무관으로 승진할 확률이 3%라고 했지. 지금은 어떠냐? 0%입니다. 그럼 내가 이 꼴통들 대기 발령시킬 확률은? 100% 같습니다. 그렇게 해. 얼마 뒤 우태호는 희주의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왔어?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돕겠습니다. 알겠어. 희주 씨는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한테 우리 희주는 어떤 사람이었어? 능력 있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사실 피해자 정희주는 우태호와 내연관계였고 진범을 꼭 잡고 싶었던 할아버지는 내연 증거가 담긴 사진을 차마 불태우지 못했습니다. 한편 조사를 이어가던 도청은 정희주와 자주 통화를 나누었던 김민지를 찾아갔지만 저 혹시 김민지 씨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어쩔 수 없이 찾아봤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희주 씨 통화 목록에 김민지 씨 이름이 꽤 자주 등장하네요. 김민지는 수사에 도움을 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끔 술 한잔하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희주의 짓은 잘 몰라요. 자기 얘긴 거의 안 했어요. 그럼 두 분이 친구가 된 계기가? 그때 일은 다신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오지혁 형사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지혁 형사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변호사가 TJ 법무팀 소속이에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제발 저 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좀 지금 2년 전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희주 씨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폭행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에요. 김민지 씨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당신도 중요한 용의자 중에 하나예요. 2년 전 천상호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민지는 아이를 볼모로 잡고 있는 천상호의 협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네, 나야. 너랑 같이 술 한잔 먹고 싶어서 그래. 알겠어요. 잠시 후 도창과 지혁은 정희주와 우태호의 미래 사진을 전달받게 되는데 이 사진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얼마 전에 희주 앞으로 온 우편물 속에 있던 거예요. 우태호라는 사람 결혼한 사람 맞죠? 예. 그럼 수사를 하려면 이 사진들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제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공개하시죠. 감사합니다. 수사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사건 당일 병원 CCTV에서 촬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잠깐. 두 사람을 쫓고 있는 거예요. 기동재, 강남 동파 식구예요. 알아? 그렇게 수사가 활기를 띠는 동안 김민지를 찾아간 천상호는 경찰들이 수사망을 점점 더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오면 좀 봐라. 형사들이 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만나면 무조건 모른다고만 하면 돼. 희주 누가 죽였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천상호는 칼잡이 기동재에게 수상한 일을 하나 맡기게 되는데 확인해 줄 일이 하나 있는데. 다음날 형사들은 기동재의 행적을 쫓았고 가자. 씨. 몰래 김민지에 잠입한 기동재는 김민지가 가진 자료를 빼돌리려 하는데 그때 김민지가 나타나고 수상함을 감지한 형사들도 김민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형님 여기 김민지 아파트예요. 김민지? 가자. 네. 통화 중이에요. 그럼 이따 뵐게요. 뭐죠? 형사님들이 여긴 왜? 확인할 게 있어 그럽니다. 무슨 일이죠? 혹시 누구 찾아온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형사들을 돌려보낸 김민지는 뭐야? 기동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 몰고 나왔어요. 형사들이 발빠르게 기동재의 뒤를 밟아봤지만 이 차예요. 이미 기동재는 몸을 숨긴 뒤였고 형님, 이 차 김민지 차예요. 빨리 119 연락해. 빨리.
형님,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세요. 그렇게 형사들은 2년 전 폭행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2년 방영된 모범명사 시즌2는 JTBC에서 제작한 토일 드라마입니다. 1화부터 직전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을 뛰어넘을 만큼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경찰이 가져야 할 가장 모범적인 자세를 지닌 도창과 지역, 정의로운 두 형사가 절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사를 이어나가는 모습과 시원시원한 전개 속도가 합쳐져 스크린에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TJ그룹과 관련된 떡밥들이 하나씩 풀리며 더욱 흡입력 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범죄와의 타협은 없는 모범적인 두 형사의 이야기,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고 몰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